여기 딸과 함께 한국에 방문했다는 스페인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 내린 날에 한국 전철에 탑승하고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히메나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여행으로 간 한국에서 인생관 자체가 뒤흔들리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고, 현재 저희 가족의 향후 거취까지 고려해보는 진지한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일단 저희 가족은 한국과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동아시아 마케팅 담당을 맡은 남편이 여행지로서 한국과 일본만큼 우수한 나라가 없다며 연신 극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3일 앞두고 남편은 갑작스러운 중국 파견을 가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딸인 노아와 둘이서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사실 노아는 음식 알레르기도 심하고 선천적으로 매우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건조한 환경에서 극심한 피부 질환이 올라오곤 하는데요. 그러나 남편은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라면 위기 상황에 닥치더라도 반드시 노아를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줄 거라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죠. 아무래도 이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노아에게도 매우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했고, 그렇게 저는 용기를 내어 딸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먼저 입국하는 편이 저렴한 항공권이 많아서 저희는 일본 먼저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왜 일본을 칭찬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일본인들은 겉보기에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발랐고 거리도 매우 깨끗해서 딱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 일본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면 할수록 이 나라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식당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저는 일본에 왔으니 초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초밥집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메뉴에는 새우초밥이 항상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노아는 새우 알레르기가 있었기에 저는 번역 앱을 들이밀며 딸이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초밥을 다른 초밥으로 바꿔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 직원은 그건 가게 매뉴얼에 없는 요구사항이므로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의 황당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일본은 원래 규칙에 매우 민감한 나라구나 싶어서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곧이어 나온 요리를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저는 분명 오징어 튀김을 주문했는데 웬 새우튀김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이건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직원이 실수할 수 있다지만 제가 딸이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고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이런 교묘한 실수를 하다니 뭔가 쎄한 느낌마저 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식사를 하던 노아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황한 제가 요리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본 결과 오코노미야키에 새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직원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희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던 것이죠. 나중에서야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규칙을 지켜야 하고 이 규칙에 대한 융통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매우 무례하고 수준 낮은 행위라고 여겨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그것도 아이에게 이런 치졸한 행동을 하다니 저는 매우 화가 나서 일본인 직원들에게 맹렬히 화를 냈습니다. 직원은 외국인이자 아이 엄마인 제가 화를 낼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있었는지 제가 고함을 치며 항의하자 겁에 잔뜩 질려서 눈에 눈물까지 고였는데요. 저는 이런 형편없는 식당에서 더 이상 식사를 이어나갈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고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몇몇 식당은 아직까지도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고 저는 그렇게 지폐를 건네고 무수한 동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씩씩대며 도착한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예약한 숙소는 분명 꽤 비싼 호텔임에도 중앙난방 시스템을 가동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난방도 지나치게 강했는데요. 이러면 공기가 건조해져서 딸 피부에 매우 좋지 않기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수기라서 그런지 아무리 봐도 저희 층에는 손님이 저희밖에 없는 것 같더군요. 아무래도 중앙난방은 층마다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에 저는 직원에게 저희 층에 오늘 묵을 투숙객들이 더 있냐고 물어보고 난방 좀 약하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일본인 직원은 다른 투숙객들은 없지만 매뉴얼에 없는 행동을 할 수는 없다며 거절했고 제가 딸의 사정을 말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죠. 도대체 일본인들은 융통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왜 하나같이 매뉴얼 타령만을 하며 주도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해버리는 건지 저는 이들의 행동에 엄청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일어나 보니 일본 호텔 측의 비정상적인 난방 때문에 노아의 피부는 엉망이 되어 있더군요. 저는 일본인들은 겉만 친절해 보이지 알면 알수록 소름 돋는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이 뚝 떨어지고 말았고 그 즉시 남편에게 전화해서 왜 이런 나라를 가라고 했냐며 따지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도 일본인들과 진지한 사이를 유지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다고 말하며 겉으로만 봤을 땐 일본인들은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도 일본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태도에 깜빡 속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한국만은 분명 다를 거라며 확신에 찬 태도를 보였는데요. 자신에겐 한국인 친구들이 많다며 한국인들은 정말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속는 셈치고 한국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저는 엄청난 불길함을 느끼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날따라 한국에는 굉장한 폭설이 내리고 있었고 한국의 겨울은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매우 추웠거든요. 거기다가 노아는 일본에서 음식다운 음식이라곤 통 먹지 못해서 계속해서 배가 고프다고 칭을 댔는데요. 그리고 이내 어떤 분식집을 가리키며 저곳에서 반드시 식사를 해야겠다고 외치더군요. 이건 정말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분식집은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곳인지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었는데 어린 노아가 이런 궂은 날씨를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섰거든요. 하지만 노아는 매우 단호했어요. 그녀는 스페인에서 먹었던 떡볶이와 김밥이 매우 인상 깊었던지 다른 음식은 절대로 안 먹겠다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노아의 분식에 대한 집념은 저로서는 도저히 막기 역부족이었고 그렇게 대기 번호표를 받기 위해 사람들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직원은 벼랑간 제 휴대폰 번호를 묻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설마 이 한국인 남자 직원이 애까지 딸린 제게 관심을 보이는 건가 싶어 약간의 황당한 감정마저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한국인 직원은 이런 제 속마음을 읽었는지 이내 영어를 사용하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식당에는 자동 문자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거든요. 따라서 손님의 차례가 다가오면 식당 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QR코드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니 시간 맞춰서 식당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순간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은 그저 평범한 식당에 마저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놓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식사를 하기 위해 힘들게 줄을 설 필요가 없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리고 쓸데없는 오해를 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창피해져서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그렇다면 식당 밖에서 줄을 서 있는 무리들은 대체 뭐길래 이 혹독한 날씨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란 말인지 저는 궁금증이 생겨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라며 이들은 한국에서 중국어가 당연히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중국어를 계속해서 사용해서 도저히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중국인들은 안 그래도 좁은 가게 통로를 막으면서까지 가게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들 때문에 골목 통행에 차질이 생겨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중국인들과 협업을 하러 중국으로 떠난 남편이 생각나 아련해지면서도 일단 대기를 하기 위해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송받은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식당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죠. 역시나 김밥과 떡볶이는 정말 환상적인 음식이었어요. 스페인 내에 있는 한 식당은 현지의 맛에 도저히 명함조차 못 내밀 정도였죠. 특히나 제가 모둠튀김을 주문했을 때가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노아의 새우 알레르기에 대해 말하니 한국인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새우튀김 대신 다른 튀김으로 대체해 주었거든요. 저는 일본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융통성을 발휘해주는 한국인들의 배려심에 엄청난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식은 개별적인 음식으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서로 간의 조화를 통해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 흥미를 느끼기도 했죠. 예를 들면 김밥이나 튀김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다거나 김밥과 튀김을 한 번에 먹는다거나 하면 대단한 조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서로 다른 음식 간의 궁합은 일본뿐만 아니라 스페인 음식에서도 느끼기 힘들기에 저는 한식이 매우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는 그러한 복잡한 생각을 할 것도 없이 떡볶이가 매운지 연신 헥헥대면서도 거의 떡볶이 국물까지 전부 핥아먹을 정도로
모든 음식을 순식간에 비워버렸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한 뒤 남편이 근무를 했다던 의정부로 향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니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기계가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매우 당황했고 버스에서 내려야 하는 건가 싶어 허둥지둥 될 뿐이었습니다. 그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제 모습을 본 한국인 승객이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와서 버스 기사와 무언가의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내 격한 한국어 대화를 이어가며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이유로 싸우는 것이란 말인가? 저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 약간의 겁에 질리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 간의 상황이 종료되자 저는 충격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었죠. 알고 보니 제가 탄 버스는 현금 없는 버스였고 승객은 자신이 저희들의 요금을 내주겠다. 기사는 현금 없는 버스는 시범 운영 중이라 외국인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는 요금을 면제해준다로 언쟁을 벌였던 거였거든요. 저는 이 한국인 승객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엄청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의 돈을 내주기 위해 싸운다니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스페인에서도 이런 곤경에 처한 남을 위해 선뜻 나서는 사람 따위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버스 기사는 그저 귀찮다는 듯 나가라고 윽박을 지를 것이고 승객들도 내 일이 아니니까 라는 태도로 모르쇠로 일관할 테죠. 저는 한국인들의 관용과 배려의 정신에 감탄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나 일본의 버스에서는 아직도 낡은 돈통을 사용하며 카드 결제 따위는 시스템의 한계로 도입하지도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가 너무나도 익숙한지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조차도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로 버스비를 결제해버리더군요. 스페인에서는 스마트워치를 가질 정도로 부유한 아이들 자체가 거의 없고 애초에 버스를 혼자 탈 수 있을 만한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도 없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부유한 나라고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은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스에서 내릴 즈음이 되니 눈이 갑자기 비로 변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다행히 바로 앞에 지하철이 보여서 저희는 서둘러 지하철 안으로 달려갔지만 결국 옷은 다 젖어버렸죠. 그리고 저희처럼 갑작스러운 비를 참아 피하지 못한 한국인 할아버지 한 분도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채로 같은 지하철에 탑승하더군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갑자기 자신의 겉옷과 상의를 주섬주섬 벗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는 저희 모녀에게도 겉옷을 벗으라는 듯 손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에 두 눈을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지금껏 한국은 매우 우수하고 정겨운 국가인 줄로만 알았는데 난데없이 이런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으라니 이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거든요. 또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한국인 승객들은 저희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는 이상한 할아버지를 보고도 아무도 나서서 말려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런 터무니없는 상황에 화가 나서 할아버지께 소리를 치려던 그 순간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국인 승객이 놀라운 말을 건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할아버지는 당신의 젖은 옷을 말려주기 위해서 그런 걸 거예요. 이곳 경전철 한편에는 피치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건조기가 구비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의 말에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저희 집에도 비싸서 구비해두지 못한 건조기가 어떻게 경전철 같은 공공장소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그렇게 제가 할아버지를 따라간 곳에는 정말로 건조기가 존재하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저와 노아의 겉옷을 받고는 그대로 건조기에 넣어버리셨죠. 건조기는 꽤나 고성능인지 저희의 옷은 거의 10분 만에 뽀송뽀송한 채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저는 한국의 수준 높은 인프라에 놀라는 한편 이러한 고가의 건조기가 공공장소에 비치되어 있음에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인이었다면 정말 5분도 안 돼요. 승객들이 때를 지어 건조기를 분해해서 훔쳐갈 것이 분명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친절한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고서도 고맙다는 말을 듣기도 전에 어디론가로 사라져버리셨고 저는 역시나 한국인들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싶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만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만 하는 저 자신에게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죠. 마치 문명세계에 온 원시인처럼 저는 그저 선진국의 놀라운 인프라와 교양 있는 사람들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비문명인처럼 여겨졌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한국과 스페인 간에 넘을 수 없는 격차일지도 모르죠. 아무튼 운 좋게도 비는 그새에 그쳐 있었고
저희는 여유롭게 숙소로 향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국의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숙소 역시도 엄청나게 후끈한 열기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아의 피부는 이러한 건조한 상황에 매우 취약한데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추워도 난방을 거의 틀지 않습니다. 노아의 피부가 즉각적으로 뒤집어져서 이불로만 버텨내야 하거든요. 저는 이러한 강한 난방에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윽고 경악을 금치 못할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숙소는 매우 따뜻했음에도 공기의 건조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 즉시 숙소 직원에게 문의해보게 되었죠. 그러자 직원은 특이사항의 아이의 피부에 대해 말해놓지 않았냐며 이곳 숙소에는 AI 기능이 탑재된 자동 공기정화 시스템이 있고 사용자의 특성에 맞춰서 온도, 습도, 공기 상태 등을 최적으로 자동 제어해준다는 놀라운 대답을 건네더라고요. 즉 한국인 직원은 노아를 위해 개별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미리 방 안에 습도를 설정해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매우 우수한 보온 기술이 있어서 노아는 정말 오랜만에 피부를 생각하지 않고 따뜻한 실내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매우 과학적인 시스템과 더불어 놀라운 친절까지 더해 저희 모녀에게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선사해 준 것이죠. 원래 피부 때문에 매일같이 추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거나 뜨거운 물에서의 목욕쯤으로 추위를 버텨내야 했던 노아는 한국 덕분에 신세계를 경험한 듯 연신 웃음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숙소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스페인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한국을 경험해보고 이런 선진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부러워졌거든요. 특히나 꽤나 특별한 딸인 노아를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동경마저 들었죠. 차라리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한국에 온 뒤 제 스페인에서의 그동안의 삶들이 부정당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한국은 정말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